네, 2020년 4월 총선 때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학생, 고등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첫 투표를 막는 고등학생에게 맞는 선거 교육이 있었느냐? 사실은 제대로 충분히 준비가 된 선거 교육이 부족하였습니다. 사실 선거 연령을 하향하게 되면 그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체계적인 선거 교육입니다. 일례로 2015년도에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1년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교육과 관련된 부교재, 교사용 지도서를 여러분들 지도서를 실제로 준비했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체계적인 선거 교육과 관련된 준비가 부족해서 사실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도 있지만 사실 충분히 준비가 됐다면 온라인으로 저는 선거 교육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걸 봐서는 좀 체계적인 선거 교육이 부족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번 여기에서는 선생님들과 함께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선거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선거 교육은 크게 선거 교육의 목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결국 선거라는 것도 대표성을 선출하는 거잖아요. 대표성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의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참여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선거에 되도록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제1차적인 선거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선거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이러한 선거 관련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선거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선거 교육 형태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선거 관련 영화 보기, 선거 관련된 다양한 영화 뒤에 소개하겠지만 셀마 행진을 다룬 셀마라든지 아니면 서프로젝트라든지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서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한 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스윙보트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서 영화를 감상함으로써 선거의 의미를, 한 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도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의선거처럼 투표에 익숙한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투표의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서 이런 모의선거도 이러한 선거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 모의선거를 단순하게 투표의 절차나 방법, 그래서 투표에 익숙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투표장에 부모님을 데리고 오는 그런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의선거도 이런 선거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선거 교육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선거 참여,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선거 참여가, 선거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그게 다 능사냐? 그렇죠. 오히려 무이성적이고 무비판적인 선거 참여는 오히려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오히려 더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 영합주의라든지 포퓰리즘에 의한 잘못된 후보자가 선택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선거 교육에서 목표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또한 선거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이런 모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보자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활용됨으로써 이런 유권자들의 판단력을 높일 수 있는 선거 교육이 진행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런 미디어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거 과정에도 여러분 느꼈겠지만 양쪽 진영 간 치열한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선거 당선되기 위한. 따라서 각 후보자 진영에는 가짜 뉴스가 남발하고요. 그리고 SNS라는 또는 이런 미디어, 오늘날의 뉴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런 단톡방에서 가짜 뉴스가 확산되기도 하고요. 또는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오늘날 정보사에서는 정보를 치사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치사 선택할 수 있음에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남발하는 이런 작금의 현실 또는 이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정보의 치사 선택으로 정치의 편향성이 강해지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건 또 뭐냐면 선거 목표에서 후보자 공약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후보자의 성향이라든지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후보자를 비교 분석하는 활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객관성 또는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선거법이 네거티브적이고 규제 중심적인 이런 선거법 하에서는 내가 과연 객관적으로 후보자들을 소개할 수 있을까? 자칫 내 정치 성향이 반영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선뜻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올해 선거교육을 준비하면서 이런 객관적인 공약을 분석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많은 선생님들이 이게 가능한가? 선거법 저촉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를 하였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런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 판단력을 높일 수 있는 선거 교육이 좀 실시가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서 선거 목표 세 번째는 결국 선거라는 것도 정치 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일상화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 차원에서 사회 참여를 일상화하는 것으로서 선거교육의 목표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원하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서 이런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선거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각 선거교육의 목표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실시했던 선거교육의 사례들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강의 형태인데요. 그래서 선거교육의 전문가,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의 사회교육과의 법교수님을 초빙해서 이런 선거교육에 대해서 잠시 선거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는 곽한영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주의 명문으로 알려져 있는 청석고등학교 학생들을 화면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직접 우리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선거는 특히나 선거 연령 하한이 처음 적용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아주 뜻깊은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선거 교육들이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학생들과 함께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이 선거라는 게 그리고 이제 참정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강의의 주제는 선거, 시민,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이런 선거 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선거가 가지는 중요성이라든지 참정권의 의미라든지 참정권의 획득의 역사를 안내함으로써 참정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피와 땀에 의해서 획득한 것이라는 것을 강의식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형으로 붙이면 1번의 유형에 해당되겠죠. 선거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학생들에게 선거를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거 이벤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UCC를 제작하거나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UCC를 잠깐 살펴보면 선생님, 이번 4월 13일 날에 국회의원을 직접 투표로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이때 국회의원 선거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 앉은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앉은 거.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단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캐스트를 포함한 구문이 뭐가 있을까요? 자, 누가 얘기해볼까요? 저요. 좋아, 경훈이 얘기해볼까? Cast your vote. 오! 선생님, 선거하세요. 그래. 알았다. 감사합니다. 투표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선거에 꼭 참여해주세요. I want you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I want you pick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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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I want you. 시작. 시작. 선생님, 4월 13일은 무슨 날?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I want you pick me up. 보면 그래서 이거는 2016년 총선 때 청주 대선고 학생들이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UCC 영상을 찍은 거였고요. 사랑합니다. 2020학년도 선남고등학교 학생회입니다. 청소년들의 다년간의 노력으로 다가오는 제21대 총선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분석하고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합시다. 투표하는 당신이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미래를 꿈꾸는가? 그러면 준비하라!
그 다음에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네, 올해 2020년 총선 때 3남고 학생들이 처음 투표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선거를 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투표하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영상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학교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주성고와 청석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그림 제작 릴레이, 우리로 치면 비주얼 띵킹이죠. 그래서 선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본다거나 아니면 선거 관련된 N행시, 민주주의를 4행시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뭐 참정권 또는 첫 선거 이런 식으로 선거와 관련된 N행시 짓기, 그리고 선거 동료 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릴레이 캠페인 SNS를 통해서 릴레이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꾸며봤고요. 복명고 같은 경우에는 노보트 노라는 캠페인으로 해서 투표가 없으면 뭐 자유가 없다, 투표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없다, 투표가 없으면 뭐 대한민국이 없다, 이런 식으로 노보트 노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오송고 같은 경우에는 선거 빙고 릴레이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선거와 관련된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선거 전에 선거 관련 개념과 지식들을 습득하고 있는지, 또는 선거에 필요한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는지, 예를 들면 뭐 자신의 투표해야 될 투표장을 확인했는지, 아니면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토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리스트 함으로써 이런 체크리스트 하면서 빙고판을 채우게 하는 활동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워낙에 치열하게 다툼이 있기 때문에 각종 악플, 그리고 비방, 선전, 그렇죠? 이 갈등이 극심화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 이런 선풀 달기 캠페인 운동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거 선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선거 관련된 뭐 투표 장면이라든지 선거 운동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당연히 중앙선관위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상품이란 상금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표적인 게 인증샷 찍기죠. 이런 인증샷 찍고 올리는 이벤트들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주의할 거는, 저도 이번에 사실 많이 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좀 많이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선관위에 자칫 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상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230조 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인데 이게 왜 굳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라고 사실 많이 의아하고, 사실 그런 선관위의 해석에 많이 화가 났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선거법과 관련된 어떤 쟁점이라든지 어떤 의무사항이라든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나 각 지역선관위의 지도가라는 데서 유권 해석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선거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냐 질의를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선거법이 네거티브하게 규정되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겠죠. 특히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연 퇴직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선거법을 위반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지도과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이런 이벤트가 문제가 없냐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텐데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230조 1항, 너처럼 이런 캠페인을 실시하고 상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230조 1항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럼 230조 1항에는 뭐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럼 각 호를 살펴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 등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입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230조 1항에 저촉된다라는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공직선거법 230조 1항을 보면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 보면 아실 겁니다.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주공하는 것, 즉 표매수 때문에 생긴 규정이에요. 이 표매수 때문에 생긴 규정을 투표를 독려하는 이벤트에도 적용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우리나라 선거법,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이 너무 네거티브하게 규제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어떤 활동들이 다 선거법에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너희들도 선거사진 공모전을 하면서 이벤트를 상품을 제공하지 않냐 라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답변을 줘서 상품을 제공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선거법이 워낙에 너무 규제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선거교육 방법은 이 선거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네,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스윙보트. 이거 같은 거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약간 코믹 장르고요. 스윙이라는 건 이리저리 움직이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유동층이죠. 그래서 아직 투표를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스윙보트라고 하고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게 이제 주인공인데요. 이 주인공이 전자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전자투표에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표가 누락이 됩니다. 투표로 계산이 안 돼요. 근데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자가 동점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재투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관위에서. 그래서 각 양쪽의 후보자들이 이 사람의 표를 얻느냐가 당선의 당락에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만을 위한 선거운동이 펼쳐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줄거리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한 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화고요. 이 셀마 같은 경우는 흑인 인권운동을 다룬 흑인의 투표 참정권 운동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65년에 셀마 행진, 그래서 셀마로부터 몽고메리 주지사가 있던 몽고메리까지 87km의 참정권 요구하는 시위 운동을 담은 영화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셀마 행진 같은 경우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흑인의 참정권 획득을 하는 운동을 다룬 역사 영화가 셀마라면, 여기 서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서프로 무브먼트라고 여성 참정권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 참정권의 운동을 여성의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노력했던 이런 여성 참정권 운동가, 이 사람들을 서프로젝트라고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에밀리 데이비스죠. 그래서 참정권을 달라고 외치면서 경마장에 몸을 던졌던, 목숨을 버렸던 그런
에밀리 데이비스와 같은 여성 참정가 운동에 이런 참정권 획득을 얻기 위한 투쟁을 다룬 영화가 서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영화 같은 경우에는 흑인 또는 여성의 참정권 운동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영화라는 면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원주시 학생들인데 저는 요 활동이 꽤 의미 있는 활동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 인터넷이 잠시만요, 연결이 될란지 모르겠네요. 네,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데 이 페이스북에 투표하자 18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페이스북에 이런 홈페이지를 개설했고요. 그래서 이때 지역 선거일 때입니다. 지방 선거일 때인데 아무래도 지방 선거 아니네요. 이 같은 경우는 올해네요. 올해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인데 총선 때인데요. 아무래도 처음 투표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후보자들이 낯설잖아요. 그래서 후보자들을 안내하는, 그래서 어떤 지역구에는 어떤 후보자들이, 어떤 당 소속의 어떤 후보자들이 나왔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는 영상을 찍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학생들이 자기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안이 뭔지를 조사합니다.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설문조사한 다음에 그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각 후보자를 찾아가서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사를 묻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처음 투표하는 청소년들이, 만 18세 학생들이 선택에, 후보자 선택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참으로 인상 깊었는데요. 강원도 원주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런 식의 활동을 추천하면 좀 참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네, 그 다음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모의선거죠. 네,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대선 때죠. 청안길에 가서 각 후보자들의 포스터를 걸어놓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시한 다음에 선관위에서 이러한 투표 기구를 빌려와서 투표를 한 사례입니다. 모의 투표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런 그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로 해서 어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각국의 각 지역의 여러 고등학교들이 모의 선거를 실시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거는 아마 금천고로, 서울의 금천고로 알고 있는데, 이 금천고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모의 선거를 실시하고, 그리고 실제 당선자 결정까지 하고 당선자를 찾아가서 당선증을 제공하는 이러한 활동까지, 의미 있는 활동까지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이게 아까 말했던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가 2018년에 모의선거를 진행하면서 했던
선관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답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함이 없이 그리고 투표용지 유사한 방법이 아닌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법이 실제 실시하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법이 아닌 형태로 투표 마감 후에 공표를 한다면 결과를 공표한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해줬어요. 반면에 실제로 선거 연령이 하향되고요. 선거 교육이 특히나 모의선거 교육이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는 선관위에서는 오히려 교육청이나 교원 또는 학교가 주도로 하는 모의선거는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조금 추측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서 선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 소지를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는 입장에서 아마 학교나 교육청에서, 왜냐하면 교육의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소지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원천 봉쇄한 게 아닌가. 이런 선관위의 태도를 보면 선관위는 어떤 선거 참여, 선거 교육을 통한 선거 참여라든지 어떤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보다는 좀 더 선거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문제의 소지 없이 치러내는지 거기에 좀 관심이 있지 않나. 마찬가지 이런 선관위 입장 하에서는 또 제대로 된 참여 중심의 선거 교육이 좀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의선거, 그렇죠? 이 모의선거가 실제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가 어렵다면 그 다른 대안으로 내가 직접 후보자가 돼서 내가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지역구에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공약들을 만들고 실제 포스터, 선거 포스터나 선거 운동을 통해서 선거까지 해보는 이런 활동으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나라의 일꾼을 뽑아라 라고 해서 내가 직접 후보자가 돼서 공약도 만들어 보고 투표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선거 포스터나 선거 운동도 실제로 해보고 당선자도 결정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오늘날 실제 모의고 선거가 불허가 된다면 할 수 있는 대안적인 모의선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런 실제로 대표자까지 모의선거라든지 아까 말했던 실제 모의선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후보자가 되는 모의선거를 한다면 더 나아가서 이런 내가 만드는 법이라 해서 실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률을 실제적으로 제안도 해보고 만들어보는, 또한 그 과정에서 이런 투표에 그 법률이 만들어지는 개정 절차도 습득하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의미 있는 이러한 입법 활동, 내가 만드는 법이라 해서 이런 모의국회라든지 아니면 모의 법률 만들기까지 이어진 활동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아까 같이 모의선거, 제대로 된 선거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잖아요. 이런 것을 사회 문제로 여기고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참여 활동으로 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선거 교육을 제도화하는 법령을 만들라. 그래서 누구나 안심하고 교사나 학생들이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런 참정권 제한 속에서 어떤 선거법을 위반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면 사실 제대로 된 참여 중심의 선거 교육이 힘들잖아요. 따라서 이런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교사나 학생이 안심하고 선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참여 활동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 진행한 사례를 잠시 살펴보면요. 네, 또 나오진 않네요. 네, 그래서 Yes, I Can이라는 프로젝트를 선거교육 프로젝트 명을 제시해봤고요. 그래서 먼저 선거에 대한 인식도, 선거교육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의미 있는 선거교육 방법, 거기에는 이 선거 관련된 수업 차시 확보와 모의선거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도 했고요.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외국의 선거교육 사례도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Yes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래서 유스, 청소년, 교육적 모의 선거라고 해서 Yes, I can. 청소년도 선거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차 시의 수업 계획을 학생들이 계획해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정치적 판단력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모의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객관적으로 후보자를 분석할 수 있는 시트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14시뿐만 아니라 이런 각 교과에서 연계해서 선거와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면 수학과에서는 통계나 여론조사, 국어과에서는 후보자 연설문을 작성한다든지, 역사과에서는 참정권의 역사를 알아본다든지, 음악에서는 선거송을 만들어 본다든지, 미술에서는 선거 포스를 만들기. 그래서 10차시와 별개로 각 교과에서 선거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좀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차시 수업 속에서 활용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우리 누누이 강조하지만 선거법이 네거티브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법률가라든지 또는 선관위가 주도하는 교과서 편찬을 기획해 보았고요. 네. 그 다음에 모의투표 방법. 그래서 선거인단. 그래서 선거인단은 각 대표자 2명씩 이렇게 선거운동본부를 꾸리는 활동도 한번 기획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모의투표소를 운영할 건지, 선거인단 모아서 어떻게 개표할 건지 이런 흐름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한번 학생들이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총 14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학생들이 한번 예산 소요까지도 검토해 보았고요.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UCG 제작이나 포스터 제작이나 페이스북을 통한 릴레이 캠페인 홍보,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또 기획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런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안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QR코드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선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거 교육을 막는 규정이 삭제되겠고요. 또는 선거 교육에 이러한 아까 말했던 10차시의 선거 교육이 모의 선거를 포함해서 이 모의 선거 교육을 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에 실시하는데 문제가 되는 법령을 찾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개정하면 학생들이 계획한 선거 교육을 실시하는지 해서 이런 법령을 삭제하거나 법령을 개정하는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담은 것들을 실제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안내, 청원하는 입법 청원 활동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거 같은 경우는 선거 교육의 3번째 유형과 관련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정치 과정으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런 사회 참여로서 사회 참여 능력과 시민적 행동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사회 참여 활동까지도 선거 교육으로서 기획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 제가 4월에 선거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선거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것들을 같이 얘기해 봤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이 개선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충분히 선거 교육에 대해서 선관위를 중심으로 또는 교육부나 교육청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있었느냐? 네, 저는 결코 준비가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선거 연령이 하향되기 전에 이미 충분히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선거 교육이 준비됐다면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학생들의 선거 교육 없이 이런 투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사와 학생의 참정권 제한의 문제인데요.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헌법상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위축되기 때문에 이 참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아까 말했듯이 선거법은 네거티브하게 규정되기 때문에 자칫 내 활동이 중립성을 위반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 교육을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항상 선거법의 저촉 여부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학교 입장에서도 괜히 문제 소지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거 교육을 보수적으로 진행하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거 교육이 이런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거법을 준수하는 어떻게 하면 선거법 위반되지 않는지를 안내하는 데 그치는 선거법 준수 교육으로 그치게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 선거 교육으로 투표 연령 하향으로 선거 교육에 관심 있기 전에는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게 선거 교육을 진행했어요. 근데 이번과 같이 선거 연령이 하향되고 선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더 선거 교육이 제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오히려 선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선거 교육을 제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게 된 궁극적 이유는 교사와 학생들이 참정권이 없고요.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선거법은 네거티브하게 규제 중립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해 주고요. 이러한 네거티브적인 선거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참여 중심의 선거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결국은 왜 그러면 교사의 이러한 선거 교육에서의 지나친 활동을 막느냐, 제약하느냐, 선거법으로 규제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생각합니다. 야,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는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들의 불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우리 교사들도 그런 불신을 그런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나 못지않은 충분히 훌륭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정치의식이나 우리의 판단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끝으로는 결국은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도
어리지만 미래의 시민으로서 학생들을 하나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할 때야만 이런 네거티브적이고 규제중심적인 선거구도 개정될 수 있을 것이고요. 좀 더 교사들에게 참정권을 좀 더 많이 부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학생들의 훌륭한 시민으로 기를 수 있는 참여 중심의 선거 교육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선거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본 수업 나누 축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